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을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정치 TMI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말에 김포에서 부산을 갔는데 네. 보안 검색이 엄청 강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걸려서 왜 이렇게 심하게 하지 했더니 네. 부산에서 지금 백스코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이 열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상들이 다 모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데요. 평화를 향한 동맹,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또 모레 열리는 한 메콩 정상회의까지 고려하면 한국과 아세안은 오늘부터 사흘에 걸친 일정을 소화하면서 협력 강화 방안에 머리를 맞대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가 89년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된 해입니다. 뜻깊은 그런 해를 맞이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우선 첫 행사로 백스코에서 열린 CEO 서밋을 찾았는데 이 행사는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5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해서 상생 번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다라면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뿌라윳 짜노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어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콘텐츠 교류를 논의하기 위한 2019 한 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에 참석을 했고요. 오후에는 한 아세안 환영 만찬을 통해 아세안 정상들과 친교를 다집니다. 만찬에는 문 대통령과 아세안 9개국 정상 내외 외에도 각국 대표단, 우리 측 정보 인사, 5대 그룹 등 경제인과 민간 인사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당장 우리와 인도네시아가 CEPA를 타결했고, 그리고 또 수도 이전 협력 MOU,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이전한 것 인도네시아한테 그대로 전수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어제 또 부산 스마트시티 착공식에도 정상들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기술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자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4강 중심 외교의 틀을 다변화하면서 아세안 지역과의 외교, 교역 관계를 한층 끌어올려서 새로운 시작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런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무역 의존도와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다변화가 중요하고 소비 잠재력, 높은 경제 성장률, 역동성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남방이 그 대안이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또한 아세안 모든 국가가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세안의 지지를 더 강화하겠다, 그런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세안 인구가 전 세계의 9% 정도 차지하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시죠. 그렇습니다. 또 경제 성장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력 같은 걸 또 그쪽에서 많이 모아할 겁니다. 그래서 아세안과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 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일본 측이 항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를 내서 우리가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미우리 신문에서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와대가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사실 계속해서 SNS나 익명을 통해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정용 실장 또 윤도한 수석을 통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느냐, 이걸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 채널로 사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익명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럼 거짓말하고 있느냐, 당연히 아는 거고. 오늘 청와대가 재반박한 걸 보면 만일 우리가 거짓말한 거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아무 말도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본 정부에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우리 언론이 그대로 일본 언론을 받아 쓰는 걸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해찬 대표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 세력이나 일부 언론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매국 세력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제 뭐 관련 내용이 나왔어요. 그 윤도한 수석이 일본 언론을 인용보다는 국내 언론 보도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지금 이런 한일 간의 충돌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일본 측의 시각으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해 온 언론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 협상 결과가 나오자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일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내 언론의 비합리적인 비난 보도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보도라면서 지소미아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을지 생각해보면 안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수석은 일본은 그들이 밝혀온 대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대한국 수출 규제는 아무런 심할이 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왜 일본은 자신들의 정부의 그런 입장을 어떻게 보면 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그 일본의 언론 행태를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그대로 우리 정부가 아닌데 일본은 그걸 보이고 있다는 건 청와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별 성과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합의 내용은 있었는데요. 이게 비쟁점적인 얘기입니다. 29일 이번 주 그 금요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요. 뭐 논의가 더 돼봐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나 28일 중 하루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를 열겠다라는 얘기를 합의를 했고요. 또 국회 국회 윤리특위를 20일때부터 상설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당에서도 여기에 아니다. 우리는 합의한 바가 없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게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김연아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오늘 모임에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로 했다라고 또 국회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한 게 아니라 협상하자는 것이다. 협상하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도 단식하는데 처리해야 한다. 회동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국회 불입에서 빠졌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협상하려면 빼야 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협상하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철회해야 협상을 시작하겠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철회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은 패스트트랙 안에 실려 있는 뭐 검찰개혁, 선거제개혁 이 법안과 관련한 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법안들이 철회되지 않으면 단식을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 말처럼 그냥 국회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요. 두 가지 카드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원 총사퇴 그리고 하나는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카드가 뭐 그렇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의원직 총사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과반 출석의 과반 표결로 회기 내에서는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당이 빠지면 과반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의원 총사퇴를 해서 당장 내년이 총선인데 의원 총사퇴 통해서 내 지역구 내가 지키는 게 아니냐. 한국당에서 그걸 노리고 의원들이 의원 총사퇴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별 실효성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필리버스터 문제는 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회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연 작전을 편다고 해도 다음 임시국회 때는 바로 그 다음 회의 때는 이걸 통과시켜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 5개 법안이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게요. 하나씩 하면 임시국회가 뭐 30일씩 이어진다고 치면 5달이 걸려요, 산술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처음으로 선거법 개정안이나 검찰개혁법을 처리한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내년 총선 앞두고 계속해서 시행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한 번 막는다고 해도 다음 임시국회 때는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거제가 통과된다? 그 다음 법안들은 아마 한국당 의원들이 막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보죠. 정강훈 목사가 총괄 대표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에 경찰이 야간 집회 제한을 통보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간에도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 했는데요. 여기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 집회를 하는 이 줄여서 범투본이라 부르는데요. 범투본과
톨게이트 노조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제한 통보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의 제한 통보 준수 여부를 지켜보면서 강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어요. 아무래도 인근 학교 또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등의 민원을 많이 제기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 서울 맹학교 학부모회가 청각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 교육에 집회 소음으로 방해받고 있다라고 이들의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탄원서를 낸 바가 있고요. 이게 서울 맹학교가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그 앞서 헌법재판소가 2009년 일몰 후 일출 전 5개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게 한 집시법 10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주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경우에는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게다가 지금 사단법인 평화나무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그 집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밤 늦은 시간에 그 동네 인근에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뭐 대변, 소변 이런 것도 막 노상방뇨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뭐 가게를 열지 않는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열어줘야 되는데 화장실을 뭐 쓰는 수준이 저희가 그냥 쓰는 수준보다 더 넘어서는 일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피해를 우려해서 가게문을 닫는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총리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났어요. 여기서 자신이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근데 뭐 현재 제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뭔가 진행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기자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예.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언론이 추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 좀 다른 뉘앙스가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뭐 검증 동의서 제출 여부로 물어봤죠. 예. 여기에 대해서 그건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 뭐 제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진영 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검증 동의서 뭐 동자도 뭐 못 봤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예, 진영 장관은 검증 동의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제출했다 안 했다 말은 안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기자들이 네. 어디서 취재해서 김진표 의원이 총리 후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흘려 나온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가 발전이랄까요? 뭐 인사 처리되면요.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통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은 그 절반을 위해서는 경제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김진표 의원 얘기가 나왔고요. 또 그 보수와 진보 그 두 진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합의 의미로서 진영 장관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청와대 쪽에서는 그게 뭐 플랜 A는 아니고 플랜 B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인사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총리로 간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나왔죠. 보도도 예.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박용만 회장이나 그 가족들이 주식을 다 백지신탁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마평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과연 어떤 정확한 소스를 가지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것도 경쟁 보도를 하는 건지. 뭐 보시죠. 근데 이게 틀려도 인사 보도라는 게 틀려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의원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예,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 인사청문회 문제가 좀 손쉽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파주 공병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네요. 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 공병부대 폭파훈련장에서 굴착기로 훈련장 바닥 정리 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25살 A 중위가 크게 다쳐서 심정지 상태로 헬기 이송됐지만 결국 병원에 숨졌고요. 21살 B1병도 얼굴 등 다쳐서 이송이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굴착기 작업 중에 폭발물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폭발물의 종류나 원인 등 사고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군대도 뭐 사회도 마찬가지,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전사고가 없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그 군대에서 사망하는 장병들이 1년에 꽤 되거든요.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잘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정말 애지중지 곱게 키워서 나라를 위해서 1년 반, 2년간 갔다 오라고 했으면 최소한 국가에서는 책임지고 네. 그 친구들이 안 다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예. 파주 공병훈련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장교 1명이 숨지고 사병 1명이 다쳤다. 이게 폭발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거죠. 일단 네, 뭐 군부대에서 다른 폭발 처리반도 출동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 현장을 통제하고 있고요. 다른 뭐 사고나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